자, 제2과목 가스 설비 보겠습니다. 자, 21번 조정압력이 3.3kPa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조정기의 안전장치의 작동 정지 압력은, 자, 요거는 좀 오탄데요. 우리 안전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조정압력 3.3kPa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조정기 작동압력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압력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7kPa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작동 표준 압력.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얘기하는 정지 압력, 작동 정지 압력은 2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동 정지 압력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작동 개시 압력. 자, 이렇게 그래서 답이 요구하는 압력은 2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어떤 냉동기에서 영도시 물로 영도시 얼음 2톤을 만드는데 50kWh의 일이 소요되었다. 이 냉동기의 성능 계수는 단 물의 응고열은 80kcal다. 자, 성적 계수입니다. 그죠? 냉동기의 성적 계수 효율이죠. 일했는 거에 내가 공급 준 거, 인풋에 아웃풋, 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인풋은 내가 50kW 일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압축기 1의 열당량, 1을 열로 바꿨습니다. 그죠? 그러면 1kW의 열량의 값, 얼마? 860kcal다. 그죠? 자, 그래서 공급해 준 것은 50kW를 공급해 줬는데 1kW의 열량은 86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하고 내가 준 거에 일한 것은 영도시 물을 영도시 얼음으로 만들었다. 2톤을. 자, 그러면 2000kg. 2톤이니까 자, 2000kg의 영도시 물을 2000kg의 영도시 얼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2000 곱하기. 그 다음에 영도시 물을 영도시 얼음으로 똑같은 동일 온도상에서 상이 바뀌는 거 뭡니까? 응고열, 융해 잠열이 되겠습니다. 그죠? 1kg당 80kcal. 그게 몇 킬로가 있다? 2000kg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80. 죠? 자, 이렇게 하면 성적 계수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에 3.7. 자, 23번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부식에 강하고 내한성이 우수하다. 균일한 단위 제품을 얻기 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1광, 열에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제한되는 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온도가 40도 이상이 되는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에 강하다. 이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정압기의 기본 구성 중 2차 압력을 감지하고 변동사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기본 구조 먼저 감지부 다이어프램입니다. 요게 이제 감지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프링 우리가 부하부, 그 다음에 조정 혹은 메인 밸브 이렇게 되겠죠. 이 제어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4번은 관계가 없고요. 자,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2차 압력을 감지해서 변동사항을 알려주는 것은 1번 다이어프램, 그죠? 다이어프램 감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지를 하는 것이 감지부가 되겠죠. 그래서 부하부 같은 경우는 2차 측 압력을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부하만큼 설정을 하는 것이 되겠죠. 제어부는 말 그대로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죠? 감지부니까 당연히 감지를 한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도시가스 저압 배관의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자, 우리가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은 가스 소비량의 어떤 산정, 자, 그 다음에 가스 관지름, 그죠? 관의 지름, 길이, 자, 이런 것들,
지름이나 뭐 길이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압력을 산정합니다. 압력은 우리가 각 부분의 압력 손실, 압력 손실 내지는 이제 높이에 따른 뭐 압력 보상,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압력 산정을 고려해야 된다. 근데 연소기의 종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정압계에서 시공감리 기준 중 기능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고 틀린 설명은 4번에, 자, 지하에 설치된 정압기실 내부에 100룩스 이상의 조명도가 확보되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은 150룩스입니다. 100룩스가 아니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7번 발열량이 1500kcal인 가스를 출력 12000kcal인 연소기에서 연소 효율 80%로 연소시켰다. 이 연소기의 용량은, 자, 일단 이거는 효율 계산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내가 이 연소기에 공급했는 가스량 현재 용량이니까, 그죠? 자, 요걸 모릅니다. 내가 공급한 거, 자, 얼마를 공급했는지 모르지만 이 가스는 1세제곱미터당 1500kcal 열량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요만큼의 열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근데 가스의 출력이 12000인 연소기에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스 출력 자체는 12000. 그래서 자, 그래서 요 값이 뭐예요? 80%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내가 줬는 총 열량에서 이 가스의 출력, 연소기 자체에서 만들어낸 출력이 12000, 그러니까 실제 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풋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웃풋이죠. 그래서 효율 자체가 80%로 나왔기 때문에 요 가스 공급량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에 1.43이 되겠다. 28번 전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읽어보시면 틀린 내용은 4번에 되어 있습니다. 자, 금속에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식 전류가 부식 전류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부식 전류가 발생을 하는데 이 방식 전류가 뭡니까? 부식 전류 자체를 없앨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최소한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식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설명은 방식 전류가 부식 전류 이하가 된다. 그럼 부식 전류가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부식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식 전류가 부식 전류 이하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완전 소멸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요만큼의 어떤 값이 존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LPG를 탱크 로리에서 저장 탱크로 이송 시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작업을 중단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죠? 안전에 이상이 생겼든 장치에 이상이 생겼든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누출이 생겼다, 과충전이 됐다,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다. 이러면은 작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압축기 이용 시 페이퍼록 발생 시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압축기로 이송하게 되면 페이퍼록 현상이 일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계없는 가장 먼 것은 4번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터보형 펌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형식으로 보면 우리가 터보형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작동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원심 역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심 펌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볼류트, 그 다음에 터빈 이렇게 되겠죠. 센트리퓨겔 볼류트 펌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충류 사류 펌프 있고요. 사류 펌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플랜저 펌프는, 자, 요거는 용접형이죠. 용접형이면서 형식에 따라, 작동 방식에 따라서 보면 우리가 왕복동식입니다. 그죠? 왕복동식. 그래서 플랜저 펌프, 다이아프램 펌프,
피스톤 펌프 이런 것들 왕복동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로딩형으로 정특성, 동특성이 양호하며 비교적 컴팩트한 형식의 정압기는, 자, 이런 문제들은 로딩형만 알아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레이놀즈식 자체가 언로딩입니다. 그죠? 언로딩형이고, 마찬가지 엑셀 플로우식, 이것도 변칙 언로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언로딩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피셔식 자체가 뭡니까? 로딩형이죠. 로딩형. 그래서 답은 2번에 피셔식 정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특성, 동특성이 양호하고 비교적 컴팩트하다. 중압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방식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두 개의 단열 과정과 두 개의 등압 과정으로 이루어진 가스 터빈의 이상 사이클은, 자, 여기서 얘기하는 가스 터빈의 이상적인 사이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터빈 기관, 그죠? 가스 터빈 기관의 연력학적 이상 사이클이며 주로 항공기 추진이나 전력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브레이턴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그래서 가스 터빈 이상 사이클이라면은 브레이턴이 되겠습니다. 33번 캐비테이션 현상의 발생 방지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캐비테이션은 우리가 공동현상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 속에 녹아있는 공기가 분리가 됩니다. 공기가 분리가 되면서 공기층이 형성되면서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분리되는 원인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게 유속의 변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속을 증가시키게 되면 고속으로 증가시키게 되면 분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고온으로, 그죠? 그래서 고온이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면은 또 분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에 펌프 회전수를 높인다. 이 높이면 캐비테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흡입 간격을 크게 하고 펌프 위치를 낮추고 양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회전수 자체는 낮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34번 LP가스를 이용한 도시가스 공급 방식이 아닌 것은, 자, LP가스를 이용한 도시가스 공급 방식은 세 가지: 직접 혼입 방식, 변성 혼입 방식, 그 다음에 공기 혼입 방식. 그래서 생가스 혼입 방식은 없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 아모니아 압축기 실린더에 일반적으로 워터 자켓을 사용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자, 워터 자켓, 자, 뭐냐, 압축기 자체가, 자, 암모니아의 경우는 암모니아가 비열비가 크기 때문에 압축기 내부에서 과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과열이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워터 자켓, 물로 순행시키는 겁니다. 그죠? 순행. 그래서 물통에, 워터 자켓이라는 건 물통이고, 여기에 이제 암모니아를 통과시켜서 냉각을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워터 자켓을 한다는 것 자체는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탄화를 방지한다. 윤활유 탄화를 방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고온이 되면 윤활유가 탄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압축 효율의 향상을 도모한다. 그 효율을 높인다. 그죠? 되겠죠? 그 다음에 밸브 스프링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그래서 안 좋은 걸 워터 자켓을 통해서 없애버리니까 당연히 뭐예요? 좋아지는 거죠. 자, 근데 압축 소요율량을 크게 한다. 이거는 뭐냐?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냉각을 안 시켜줬을 때 과열이 되기 때문에, 과열이 됨으로써 우리가 일을 많이 해줘야 되는, 그죠?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압축 소요율량이 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답은 2번.
2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터 자켓을 쓰면 이런 것들이 방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36번 금속 재료에 대한 풀림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이제 풀림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 자 재료를 일정 온도까지 일정 시간 가열을 유지한 후에, 그죠? 유지한 후에 서서히 냉각을 시킵니다. 서서히 냉각을 시키는 방식이고, 재료를 연화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풀림을 하는 목적은 내부 응력을 제거하고 경화된 재료의 연화, 그 다음에 금속 결정 입자의 미세화를 위해서 풀림을 한다. 그래서 관계가 없는 것은 3번에 조직을 조대화하여 높은 경도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연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유수식 가스홀더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수식 가스홀더, 물을 쓴다는 겁니다. 물, 가스홀더. 가스홀더는 가스를 저장하는 저장 탱크죠. 저장 탱크인데 건식과 습식 이렇게 보시면 유수식은 습식입니다. 그렇죠? 습식. 그러니까 무수식이 건식이 되겠죠. 그래서 물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수식 가스홀더는 기초비가 많이 듭니다. 기초비가 많이 들고 동결 방지 장치가 필요하고 구형 가스홀더에 비해서 유효 가동량이 크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에 부지 면적과 기초 공사비가 적게 소요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냥 가스홀더를 그냥 설치해 놓는 거 하고 습식 물을 이용해서 또 냉각시켜주는 가스홀더를 설치한다, 이러면은 얘는 뭡니까, 시설비가 더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기초비가 크게 소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염소가스 압축기에 주로 사용되는 윤활제는, 자 윤활제 문제는 계속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묽은 그리세린, 자 요게 보통 우리가 뭐 물 또는 묽은 그리세린수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요거는 이제 산소 압축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진한 황산 이러면은 염소입니다. 그죠? 염소. 양질의 광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거는 뭐 공기나 수소, 그 다음에 아세틸렌 압축기에 사용되는 것이 양질의 광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성류, 이거는 LP가스, 그죠? LP가스의 압축기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의 진한 황산이 되겠습니다. 39번 아세틸렌 가스를 2.5MPa의 압력으로 압축할 때 주로 사용되는 희석제는, 자 우리가 아세틸렌 희석제로 사용되는 거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 에틸렌 등이 있다. 보기에서는 1번에 질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질소, 그 다음에 메탄, 그죠? 메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그죠?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액화프로판 400kg을 내용적 50L 용기에 충전 시 필요한 용기의 개수는, 자 먼저 가스의 용적을 먼저 구합니다. 이 중량을 리터로, 그죠? 최적으로 구해줘야 되겠죠? 용기 하나는 50L가 들어가니까 이 400kg가 몇 리터가 되겠느냐, 이렇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가스의 용적은 가스의 충전 정수, 지금 프로판 같은 경우는 충전 정수 C가 2.35가 됩니다. 자, 충전 정수 곱하기 가스의 질량이죠. 그래서 400 곱하기 2.35를 하게 되면 총 최적이 나온다. 내용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940L다. 자, 근데 용기는 한 개가 50L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940L 총 최적을, 내용적을 50으로 나누어 주면 18.8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19개가 되겠죠? 답은 19, 4번이 되겠습니다.